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랑 관계할 때요. 사실 좀 불편한데 말을 못하겠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지면 결국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남편은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남자들은 정말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반응이 없어?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여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에 갇혀버리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계 중 여자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 남자는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여성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이 행동들이 반복되면 여성은 점점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왜 요즘 거부하지? 라는 의문만 남게 되죠. 중요한 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다른 구조로 반응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거죠. 왜 여성들은 이런 불편함을 말하지 못할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이겁니다. 말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아서요. 남편 기분 상할까 봐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여성들은 관계 중에 느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이미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태이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이유 전혀 모릅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왜 이게 문제인지 모를까요? 남자들은 관계를 행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과정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우리 잘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관계를 감정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안전한가, 존중받는가, 편안한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게 충족되어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했으니까 만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내가 느낀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속으로 삼킵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부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남성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남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시각적 자극이나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뇌에서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신체는 즉각 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금방 되는데 왜 여자는 안 돼? 라고 의아해하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감정, 안정감, 신뢰, 신체 반응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뇌의 편도체, 전두엽, 시상하부가 모두 관여하는 복잡한 신경회로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포옹, 스킨십, 부드러운 대화가 있을 때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안정감의 호르몬입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고 여성은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이 불편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억제됩니다. 즉, 아무리 신체적 자극이 있어도 여성의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경직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게 바로 여성이 관계가 불편해라고 느끼는 생리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서두르거나 여성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여성의 뇌는 즉시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여성은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여성의 성반응은 감정의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남자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위주로만 리드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 속도가 적당하겠지라고 혼자 판단하고 여성의 반응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세도, 속도도, 강도도 모두 본인 기준입니다. 심지어 이게 좋아?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긴장합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멈추라고 할 수 있나? 남편 기분 상할까봐 하는 생각에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고통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후반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관계할 때 제 반응을 전혀 안 봐요. 본인이 좋아하는 자세만 계속하고 저는 그냥 참고 있어요. 너무 아픈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결국 그 여성은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고 남편은 왜 요즘 싫어하냐며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편해? 속도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성은 자기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래야 여성도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도, 포옹도, 전이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남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고 빨리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이게 가장 큰 거부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성반응은 감정적 연결이 먼저입니다. 그 연결을 만드는 게 바로 대화, 포옹, 부드러운 스킨십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여성의 뇌는 이 사람은 나와 연결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해소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단절되고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관계하자고 하면 항상 침대로 끌고 가요. 대화도 없고 그냥 옷 벗기고 시작해요.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불편하고 아파요. 근데 남편은 제가 왜 반응이 없냐고 물어봐요. 여성은 감정적 준비가 되어야 신체가 반응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전이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포옹하고 천천히 스킨십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여성에게는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관계는 그냥 일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최소 10분, 여유가 있다면 20분 정도 대화와 포옹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좋아하는 거 뭐야? 이런 대화만으로도 여성은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부드럽게 스킨십을 시작하면 여성의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 만족하고 끝나는 타입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바로 누워버리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씻으러 갑니다. 여성에 대한 사후 케어는 전혀 없습니다. 수고했어, 좋았어 같은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끝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아눕거나 다른 걸 하면 엄청난 단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냥 도구였나? 연결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여성은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끝나면 항상 바로 돌아놓아요. 저는 아직 여운도 남아있고 안아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성에게 관계는 연결의 과정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서 안아주고 좋았어, 고마워 같은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여성은 감정적으로 만족합니다. 그 순간 옥시토신이 다시 분비되고 관계 전체가 긍정적으로 기억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끝나고 최소 5분 여성을 안아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안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았어, 사랑해, 고마워. 이 한마디가 여성에게는 관계 전체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네 번째는 위생이나 관리, 자세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입니다. 입냄새, 손톱, 몸냄새, 거친 손길. 이런 것들은 여성에게 즉각적인 거부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걸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입냄새 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손톱 깎아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참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감은 계속 쌓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키스할 때마다 숨을 참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남편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즘은 키스 자체를 피해요. 또 다른 사례는 손톱 문제였습니다. 남편 손톱이 너무 길고 날카로워요. 관계할 때마다 긁혀서 아파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계속 참고 관계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기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관계 전에 양치하고 샤워하고 손톱 깎고 면도하세요. 그리고 관계 중에는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거칠게 잡거나 세게 누르거나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여성의 몸은 섬세합니다. 조금만 거칠어도 아프고 불편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다섯 번째는 분위기 깨는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 자랑, 갑작스러운 농담, 과한 음란 말투, 이런 것들은 여성의 몰입을 단박에 끊어버립니다. 특히 포르노에서 들었던 대사나 과장된 소리, 갑자기 하는 이상한 말들은 여성에게 엄청난 이질감을 줍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포르노에서 들었던 것 같은 말들이요. 그 순간 확 깨요. 무섭기까지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상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는 갑작스러운 농담이었습니다. 관계 중에 남편이 농담을 해요. 본인은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건데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빠져나와요. 진지하게 연결되고 싶은데 농담을 하니까 저를 진지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여성은 관계 중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몰입을 만드는 건 진지함, 존중, 감정적 연결입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말이나 행동은 그 몰입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여성은 다시 감정적 단절을 느끼고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지하게 임하세요. 말을 줄이고 여성의 반응에 집중하세요. 농담이나 이상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르노에서 본 대사나 행동은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현실과 포르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진짜 감정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남자 스타일은 뭘까요? 핵심은 여성의 감정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압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와 포옹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어땠어? 피곤하지 않아? 지금 괜찮아? 이런 질문으로 여성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소 10분 정도 포옹하고 부드럽게 스킨십을 시작하세요. 이 과정이 여성의 뇌를 이완시키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두 번째, 속도와 강도를 확인하세요. 이게 편해? 아프지 않아? 속도 괜찮아? 이 질문을 계속하세요. 여성은 자기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야 몸이 반응합니다. 세 번째, 끝나고 나서 안아주세요. 좋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와 포옹이 여성에게는 관계 전체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여성은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부부는 관계를 거의 안 하다가 이 방법들을 적용한 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질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편안해 보이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편해지더라고요. 여성이 편안하면 남성도 편안해집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자의 행동은 의도가 아니라 무지의 결과입니다. 몰랐던 겁니다. 여성의 구조가 이렇게 다른지, 여성이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반응도 거절이 아니라 불안과 긴장, 준비되지 않음의 신호입니다. 여성은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여성의 구조를 이해하고 여성은 남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상처 대신 연결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부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는 걸 멈추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단순히 성생활만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부는 불면증, 우울감,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는 단순히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관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도 강화되어 감기나 염증에 덜 걸립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불편함과 압박감을 느끼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편한 여성들은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고 우울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꾸 거부하면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결국 관계 회복은 단순히 잠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는 서로에게 더 친절해지고 대화가 많아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롭게 대하고 일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부부였는데 관계를 거의 1년 넘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울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천천히 적용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내가 많이 웃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여성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성도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성은 더 이상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성은 더 이상 거절당할까봐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친밀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그 과정이 불편하고 두려우면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민망하고 혼자 속으로만 삭힙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천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작은 변화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포옹 한 번, 사후 한마디.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걸 물어보고 확인하고 맞춰주는 것. 이게 관계의 전부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 방법을 몰라서 상처만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관계하고 싶은 건데 그 방법이 아내에게는 불편함으로 느껴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꾸 거부하게 되니까 남편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5분 동안 안아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힘들지 않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배우자는 그 순간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느낌이 시작입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았어도 20년을 이렇게 살았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조금씩 바꿔가려는 노력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그냥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만 주던 부부가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 당신이 거절한 게 아니라 불편했던 거였구나. 아내가 말합니다. 아, 당신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였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어렵더라도 서로 멀어진 것 같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상대방도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봐도 되겠다 하는 용기. 그게 이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관계는 결국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완벽한 관계는 현실에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사랑입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게 편해? 괜찮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따뜻하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서로를 보며 웃고 편안하게 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